네, 이제 이어서 할게요. 이제 한 가지 호르몬의 서로 다른 효과라는 제목인데요. 네, 뭐 대표적인 싸움 도망 호르몬 에피네프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용체를 표적세포에 따라서 같게도 같고 또는 다르게도 가져요. 그래서 표적세포가 같다고 해서 기능이 같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표적세포가 아니라 수용체가 같아도 기능은 다르다. 수용체가 다르면 당연히 기능은 다르겠죠. 예,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얘하고 관련된 게 혈당량이 일단 기본 있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고 또 다른 걸로 뭐가 있냐면은 교감신경계에서 그 두 번째 후신경, 시냅스 후신경에 있는 교감신경계에서 이 말달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네프린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하면 교감신경은 위험이나 뭐 위협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이제 작용하는 신경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제 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이때 위험이나 위협이 닥쳤을 때 보통 발동하는 이 교감신경계에서 나오는 이 분비 물질이 작용하는 기능은 뭐 동공도 있고 심장, 동공 크게 하고 심장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뭐더라, 혈압을 높이니까 뭐 혈관 수축, 혈압 상승, 그 다음에 호흡하고 관련해서 기관지 뭐 확대인가 이렇게 하고 되게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있죠. 방광 이완, 그다음에 혈당량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기능을 다 유발하는 거죠. 어디에? 그 각각의 표적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피네프린이 작용하는 이제 수용체 이거지만 여기서는 얘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아까도 말했죠. 교감신경계 그 시냅스 후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위협에 닥친 거, 위협 또는 위험한 곳, 이런 곳에서 닥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호르몬 중에 하나라서 여기 보시면은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 보시면 여기서의 경우는 혈관은 확장하고 골격근으로 가는 혈류는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촉진시켜야 돼서 혈관은 이렇게 확장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얘가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양은 어느 정도 일정을 합니다. 그래서 걔가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자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 그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 가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서는 여기는 혈관을 수축하고 그다음에 장으로 가는 혈관이라는 것은 장으로 가는 혈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혈류는 감소해서 소화 기능이나 뭐 이런 쪽은 별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맞게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나와 있는데 원래 신경에서 하면은 원래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이걸 했으면 좀 얘가 이해하기 좋은데 교감신경 같은 것은 위협일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증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네, 위협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위협 아니면 당황 뭐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내가 수능장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위협은 아니어도 당황하겠죠. 긴장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어떤 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장에 앉아 있어. 이럴 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심장도 빨라지겠고 뭐 눈도 커지겠고 그다음에 혈압은 올라가겠죠. 힘드니까 입맛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를 해내긴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혈당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시키긴 했었어요. 그때 작용하는 에피네프린. 네, 그래서 걔네들의 기능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원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길래 잠깐 생원하고 연결시켜서 말을 했고요. 뭐 아무튼 네, 그 다음 네, 인간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인데요. 여기 정말 많은 내분비샘, 뭐 송가샘, 시상하부, 네, 예, 뇌하수체, 전엽, 후엽, 그리고 갑상샘 이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호르몬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다 예전에 있었겠죠? 저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는 안 찾아봤습니다. 송가샘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혹시 이따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시상하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신경 분비 앞쪽에서 할 때 신경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내보낸다고 했던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 호르몬 방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상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시상하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상상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시상이고 시상 밑에 있다 해서 시상하부. 전엽 후엽인데 후엽은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그림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신경에서 그 앞에서 좀 얘기했는데 호르몬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축삭돌기 말단을 통해서 내려주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 갖고 이 항인효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바소프레시나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콩팥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옥시토신 같은 거는 자궁에도 작용을 하고 또 가슴에도 작용을 해서 이제 우유 나오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시상하부에 있는 여기에 또 다른 신경 분비 세포들은 이런 방출 호르몬이나 억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뇌하수체 전엽을 조절합니다. 이 앞에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인데요. 보시면 네, 그 전엽보다는 후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잠깐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거 합니다. 시상하부에 신경분비세포가 있죠. 그래서 신경분비세포가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 신경분비세포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간 다음에 근데 자신의 어디로? 표적기관으로 가겠죠. 그 호르몬들이 누구냐면은 항인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젖샘에도 작용을 하고 자궁에도 작용을 합니다. 얘는 신장, 콩팥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얘네들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얘네들은 그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경분비세포, 그러니까 시상합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저장해뒀다가 이렇게 방출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요, 잠깐 보시면 얘도 이제 신경분비세포가 있어서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이런 호르몬들이 뭐냐면 방출 호르몬 또는 억제 호르몬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그냥 방출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갑상샘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네, 정수와 난소에 작용하는 이거는 여포자극 호르몬하고 항체 형성 호르몬인데 이거 생식샘에 작용하는 거죠. 얘네들은 생식샘에 자극하는 거고 얘는 갑상샘에 자극하는 거고 이거는 잘못 나왔는데 부신 겉질에 작용을 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나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려면 얘도 뭔가 정보를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만들려고 명령하는 애들이 이 방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또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야지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또는 이 갑상샘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네.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만들어지는 거고, 부신거체 자극 호르몬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극을 유도하는 이 시상하부에서, 이 시상하부에서 방출 및 억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생원에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TSH, 얘가 가장 중요하죠. 갑상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낸 방출 및 억제 호르몬이고요. 이 동글배기는. 그 다음에 이 동글배기의 혈관을 통해서 간 다음에 이 전엽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샘들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뇌합체 전엽에 내분비 세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호르몬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 세모들, 이 뇌합체 전엽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합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이 이제 뭐냐면 얘네들인 거죠. 이렇게 부신거체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이 프로락틴은 젖샘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MSH 이게 그 뭐더라? 그 멜라닌 세포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이 S라는 게 주로 스티뮬레이팅 하고 자극한다는 거죠. 얘는 GH니까 성장 호르몬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서? 뇌합체 전엽에서. 근데 그 뇌하체 전엽에서 만들어낸 얘네들 중에서 이 애들 세 개 얘네들은 이제 호르몬 분비 자극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정소나 난소의 생식샘이죠. 갑상샘에 또는 부신에. 근데 여기에서 갑상샘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목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갑이 뭐죠? 이 앞에 아까 봤었어야 되는 건데 갑이 나비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진 샘이다 해서 갑상샘입니다. 정수와 난소는 생식샘이고 부신 수질은 어디냐면은 수질이 아니라 겉질이라고 했죠. 부신은 어디에 있죠?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얘가 부신이에요. 부가 뭐죠? 우리 그 뭐지?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사면 뒤에 뭐라고 하더라? 부록. 예. 부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공짜는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붙어 있다. 그래서 부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식샘이고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여기서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이게 자극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좀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기관에 작용을 해서 이런 기관에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애들. 그래서 그런 게 자극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얘네들도 이 호르몬들도 프로락틴도 이제 젖샘에서 젖샘 세포를 자극하긴 해요. 그리고 이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또 호르몬이 나오도록 멜라닌 세포니까 이게 색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데 뭐가 좀 다르다고 말을 한다면 얘네들은 자극을 해서 이 기관에 자극을 해서 얘네들이 호르몬을 만들도록 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자극을 한다기보다는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서 이런 원하는 작용을 유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젖이 나오도록 하는 데는 뭐 유선을 좀 더 발달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생원에서는 뭐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GH 성장 호르몬은 이제 간이나 이 뼈에 그래서 비자극과 자극 효과를 모두 가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관에 작용해서 어떤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물질대사랑 상관해 갖고 어떤 생리 기능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 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잠깐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시상하부 뇌하체 전엽 후엽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부신이죠. 부신이 요거 콩팥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갑상샘. 그리고 그 목 뒤에 아까 말했던 요렇게 목 앞쪽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이 있고 그 뒤쪽을 보면 이렇게 단추가 4개 달렸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단추는 아니고요. 부갑상샘이라고 합니다. 많이 안 다루긴 하는데 부갑상샘 호르몬 중에 이제 파라토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PTH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라토르몬. 그래서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칼시토닌은 네, 칼슘 농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어디에서의 혈액 내, 뭐 이런, 얘네들도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갑상샘에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그 부갑상샘에는 네, 그 부갑상샘이라는 건 갑상샘의 기능과 반대되는 이 기량작용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파라토르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네, 이런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의 종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아까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했는데요. 얘네들이 조절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로 조절되느냐를 본다면은 그 호르몬의 조절 경로는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음성 피드백, 그리고 양성 피드백,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기량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피드백과 기량작용. 기량작용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량은 서로 마주 본다는 거죠. 예. 서로 마주 보고서 그 반대로 마주 보고서 작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기량작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은 피드백은 되먹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얘는 억제하는 되먹임, 얘는 촉진시킨 되먹임인데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네. 이거는 네. 그 세크레틴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원래 이제 위인데 위는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pH가 낮잖아요. 그래서 음식물하고 위산하고 섞여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오는 데가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십이지장이잖아요. 예. 십이지장에 내려오게 되면 원래 십이지장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pH가 염기성 쪽이에요. 여긴 산이고. 그러니까 위산하고 음식물하고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나와 있는데 위산하고 음식물하고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십이지장을 자극하게 되면 그 십이지장에서 그 십이지장의 그 벽에 있는 분비샘 중에서 거기서 내분비 세포가 자극을 받고서 누굴 만들어내냐면 세크레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가 누구를 작동시키냐면 이자를 작동을 시켜요. 이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나? 약간 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이쪽으로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중탄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HCO3-인데 얘가 결국은 염기성인 거죠. 왜냐하면 물 속에 녹아서 OH-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서 결국은 pH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이는 작용이죠. 그래서 결론은 내분비 세포를 작동을 하죠. 십이지장 벽에 있는 작동을 하면 거기에서 넣는 세크레틴이 혈액을 통해서 다니면서 이자 세포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작용하지 않죠. 호르몬 항상 수용체. 얘네는 약간 호르몬은 윗단계예요. 밑에 노는 애들은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이에요. 효소나 뭐 이런 애들이 또는 제2조절자. 아까 말했던 CAMP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자액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죠? pH 높이면 더 이상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pH가 높아졌으면 중탄산염이 분비돼서 그래서 음성 피드백 얘가 어느 정도 뭐 중탄산염이 한 10개 필요하다. 11개 정도 11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얘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자극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음성 피드백 또는 음성 데모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근데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비한 세포 여기 이렇게 분비한 세포에 억제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분비하고 있었는데 자신한테 다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억제해주는 음성 피드백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얘는 젖샘을 자극하는 건데요. 옥시토신이라는 애가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네, 옥시토신은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뇌합수체 후엽입니다. 여기서 신경부피 세포를 통해서 이게 나오면 네, 이 젖샘을 통해서 이 젖분비가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이 젖분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만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를 더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입니다. 양성 피드백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옥시토신밖에 모르거든요. 이 옥시토신 자궁 수축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궁에 작용해서 더욱더 옥시토신이 만들어지면 이 옥시토신은 자궁에 작용해서 더욱더 자궁을 수축하게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게 하는데 얘는 이 젖샘 분비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그래서 양성 대모김 즉 촉진한다. 예. 자기가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젖이 뭐 10개 정도 만들어졌으면 11개부터는 덜이다가 아니라 이게 더욱더 네,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에서 양성 대모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요거는 나중에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예, 다른 경로라서 예를 보면 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걸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자, 이거 갑상샘입니다, 여러분. 갑상샘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네,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티록신. 그래서 갑상샘이 여기 보시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갑상샘이 아니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지려면 얘를 만들어내는 애가 누구죠? 갑상샘이죠. 얘한테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자극을 주려면 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져야지 얘한테 자극을 줘서 얘가 티록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TSH가 또 만들어지려면 얘를 또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시상하부에서 그런 거죠. 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적인 정도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감각신경한테 와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면 간대 시상하부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방출 호르몬 TRH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얘가 이 뇌합체 전엽에 가서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뇌합체 전엽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는 TRH예요. 세모는 TSH예요. 좀 다릅니다. 동그라미랑 세모랑. 그래서 얘가 TRH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TSH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누구한테 갑상샘에 작용해서 결국은 누굴 만들어낸다? 네. 어디 갔죠? 예,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랑 다른 거죠. 갑상샘 호르몬이 뭐죠? 얘가 티록신이죠. 또는 여기서는 T3랑 T4라는 게 나와 있어요. T3, T4는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앞쪽에 나와 있었어요. 예. T3랑 T4, T4가 아까 보니까 포유류한테 주로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T3는 변태도 제가 조사하다 보면 변태랑도 상관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아무튼 갑상샘 호르몬을 즉 티록신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는 T3, T4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으로 여기에도 작용을 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또 여기에도 작용을 해서 TRH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데모김 예, 음성 피해 데모김의 경로를 갖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이거는 갑상샘을 방사선 띄는 거 조사해보는 거고 이건 생장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진 경우에 과다 생성으로 이제 우리가 거인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살짝 그 호르몬의 특징 중에서 빼먹은 게 있다면 호르몬의 특징 중에서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으면 과잉증 또는 적으면 결핍증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호르몬은 그 특이성이나 특징 중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서 뭐 동특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종특이성, 그 다음에 특이적으로 수용체랑 맞아야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량으로도 관여하고 뭐 이런 특징도 있지만 또는 너무 많으면 과잉증, 적으면 결핍증이라는 그래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돼서 그 적절한 양을 조절하게 기량작용이라는 것으로 네 또는 아까 말한 피드백이라는 것으로 양을 조절해 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생성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네, 이거는 칼슘 농도랑 상관 있는 건데요. 제가 잠시만요. 이 인물을 보시면 칼슘 농도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PTH랑 상관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PTH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라토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어느 정도 정상보다 어떻게 됐을 때 낮을 때 아니면 높을 때 언제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칼시토닌이랑 이게 아까 칼시토닌 그 파라토르몬. 네, 칼시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갑상샘. 얘는 어디서? 부갑상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에 칼슘 이온 농도가 너무나 어떨 때냐면은 잠시만요. 네, 혈중의 칼슘 이온 농도가 어떨 때냐면은 네, 감소했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 10mg per 100ml인데 혈중에서 칼슘의 이온 농도가 너무 적으니까 혈액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갑상샘 이게 신호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부갑상샘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됐고 얘네들이 혈액에서 칼슘 농도를 높이려고 CA2 플러스 농도 높이려고 하는데 세 군데서 작동을 해요. 뼈에서도 작동을 하고 콩팥에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소장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혈액이 이 주변에 다 혈액은 있으니까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 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슘 이온을 이제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죠. 또 다른 거는 이 신장에서는 나가지 못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으로 재흡수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또 하나가 있는데 비타민 D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면 이 비타민 D가 칼슘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칼슘 결합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칼슘 이온의 흡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칼슘 가져오고 어떤 게 파라토르몬이 그걸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장에서 내보내지 않고 혈액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다시 칼슘 이온 결합 단백질을 만들어서 촉진시켜서 다시 이 장에서도 혈액으로 다시 칼슘 이온을 가져오도록 해서 칼슘 이온 농도를 정상으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대조적인 게 아까 뭐라면 칼시토닌이죠. 칼시토닌은 혈액에서 칼슘이 너무 어떤 걸까요?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가면 되죠. 여기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혈액에서 뼈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뼈 쪽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네 그래서 뼈가 칼슘이 채워지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 칼시토닌인가 라는 그 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제 이러면서 칼시토닌 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약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을 딴 거죠. 예. 지금도 종종 어디서 봤는데 칼시토닌이란 말. 그래서 이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란 말은 잘 안 나와도 칼시토닌이란 말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골다공증을 막는 약처럼 이제 뼈에다가 칼슘을 넣어주는 거니까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여기는 새로운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